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지난 주말에 올랐던 상승분을 또 어제 밤 사이에 또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8% 정도 빠져서 그래도 2,000불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8% 정도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격적으로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9,950불 정도 되니까 지금도 뭐 3만 불을 넘었다가 다시 또 3만 불이 깨졌다가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뭐 어제보다 좀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빠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어제 저녁에는 55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올라와서 지금은 다시 560원대를 보이고 있고요. 또 갈라도 어제 같은 경우 12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시 빠져가지고 한 115원 정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어제 대비해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희한하게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제가 지금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제 한글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어제와 동일하게 현재 상태가 익스트림 피어로 극도의 공포를 보이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어제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을 해줘가지고 그 수치가 14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이게 8포인트로 거의 한 6포인트가 정도가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이 하락이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하락의 공포보다 훨씬 덜 한 편인데 지금 이렇게 공포탐욕 지수의 수치는 역대급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게 2020년 5월 이후로 최저 수치까지 내려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2018년, 19년, 20년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얼핏 봐도 이렇게까지 공포탐욕 지수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몇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훨씬 더 공포스러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더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살펴본다면 요즘 계속 공포탐욕 지수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어떤 소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냐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거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포탐욕 지수의 이 데이터 소스가 이 아래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25%는 변동성을 감안을 하고 또 25%는 시장의 모멘텀, 거래량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또 15% 정도는 소셜 미디어를 소스로 또 넣는다고 하는데 이 소셜 미디어는 트위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레딧은 뭐 인덱스가 지금 없지만 트위터 분석은 실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트위터를 기반으로 이 소셜 미디어의 데이터를 뽑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설문조사가 15%가 있는데 현재는 일시 중지가 됐다고 하고 그 외에는 이제 10%이 지배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도미넌스를 말하는 거고요. 또 10%는 이제 추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그때는 또 변동성이 크고 해가지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때가 훨씬 더 공포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다면 꼭 변동성뿐만 아니라 이런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뭐 도미넌스 추세를 복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8포인트로 더 낮은 상태가 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스러움이 뭐 지난주보다 더 낮아졌다라기보다는 이런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점점 얼어붙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 테라 사태 때문에 좀 더 확대된 것인데 이 권도영 CEO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라 생태계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뭐 계획안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알고리즘이 없는 새로운 테라를 이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있는 그 테라를 테라 클래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루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것을 그냥 루나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발행한 이 루나는 기존 보유자들과 또 뭐 UST 보유자들, 뭐 개발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드랍을 진행을 해서 다시 한번 재건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루나가 좀 다시 좀 재건이 돼가지고 일단 기존 투자자들한테도 이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이런 생태계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재건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테라 사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전문가들이 이 UST 이 테라 사태로 CBDC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CBDC 발행과 유통 기술을 제공하는 뭐 이 커런시의 CEO가 스테이블 코인 형태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상품 형태든 디지털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뭐 여기에 다시 한번 또 나와 있지만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이 UST 사태를 예로 들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을 의회에 촉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뭐 미 정부도 충분히 느꼈을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규제화, 제도화가 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는 이 암호화폐 산업의 근간을 좀 흔들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역대급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좀 더 빠른 이런 규제와 또 법 제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좀 본격적인 산업으로서 인정도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이 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마 실제로 이 계기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과정 속에서 꽤 큰 진통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진통이 워낙 이 가격에 상관성이 높다 보니까 좀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인 이 시장의 발전을 본다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담보력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이에 또 이제 서클사, 이 USDC를 발행하는 이 서클사는 자기네들은 이 담보 준비금이 506억 불 상당으로 미 국채가 77%라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좀 이런 기사를 좀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이 서클사가 USDC 투명성과 신뢰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는데, 자기네들의 준비금 규모는 506억 달러며 현금과 미 국채 비중이 각각 22.9% 또 77.1%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 USDC의 총 유통량이 506억 달러인데 지금 시장이 유통하고 있는 거와 동일하게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준비금이 이제 현금이거나 미국 재무부 채권인데 그것도 만기가 3개월 미만인 단기 미국채로 구성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금은 블랙록과 뉴욕 멜론은행 등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테더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지금 보게 되면은 756억 달러 정도 되고, 이제 USDC가 조금 전에 기사에서는 이제 506억 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또 520억 달러로 해가지고 또 시가총액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는 테더 같은 경우는 준비금이 마련되어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그 우려 섞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반면에 USDC는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더 투명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어서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이 USDC의 시가총액은 점점 늘어나서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에 이 테더와 USDC의 위치가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테더까지 이 디패깅 사태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정말 큰 패닉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루나 사태도 이 정도의 파급력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그래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테더가 좀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정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테더가 뭐 알고리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뭐 나오겠냐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미래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빠른 이런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에 이 셀시우스 CEO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미 인플레이션 지표가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셀시우스가 이 넥소
FX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이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날 조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됐다. 그런데 이는 업계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업계 내에서 거품을 걷어낸다는 좋은 측면도 존재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코인들은 위크핸드에서 스트롱핸드로 옮겨지고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이 문장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코인들이 이런 큰 변동성에 이제 위크핸드에서 이 스트롱핸드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위크핸드 스트롱핸드를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은 그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여기에는 이것을 이제 이 부안의 동파와 소심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안의 동파는 이제 위크핸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소심파는 스트롱핸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코인을 팔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코인을 줍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는 이런 소심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장이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이제 오늘 나왔는데, 비트코인 숱한 악재에도 3만 달러 방어 중, 전문가 장기 투자자들한텐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 나오는 대로 다수의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시장이 바닥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의 하락세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수가 매력적인 진입 지점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 어떤 CEO가 이제 CNBC에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 매수에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2만 달러까지 간다, 아니면 뭐 2만 5천 달러까지 간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얼마까지 갈지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진짜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장기로 본다면 나중에 정말 이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라고 갔을 때 지금의 뭐 3만 달러라든지, 아니면 더 떨어져서 2만 달러라든지, 아니면 뭐 2만 5천 달러라든지, 이 가격은 나중에 10만 달러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가격의 변동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3만 달러에 사든, 뭐 2만 5천 달러에 사든, 2만 달러에 사든 10만 달러가 가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거는 장기 투자자들한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뭐 이런 가격 움직임에 따라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코인 커뮤니티 남다부 카페에다가 비트코인 적립 투자 프로젝트 해가지고 일명 비족풀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매월이든 뭐 매주든 뭐 매일이든 비트코인을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 투자로 함께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처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거의 50명이 넘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뭐 적립식으로 노후자금 목적으로 모아가 볼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정작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해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1일 2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해주시면서 이렇게 인증샷까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현재 리플하고 스텔라, 뭐 파일코인 위주로 투자 중인데 오늘부터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하겠다. 그래서 하락장에는 매월 30만원, 뭐 횡보장에는 20만원, 상승장에는 10만원씩 해서 매월 적립식으로 모아갈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이분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인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매주 10만원씩 넣은다고 했는데, 제가 이 글에도 썼지만 자신의 여건에 맞춰서 뭐 금액도 그 다음에 기간도 자신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그냥 참여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적립식 투자라는 게 장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극대화되려면 내가 매집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거의 매도 시점에 와서
상승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가 딱 생각한 그 시점에 꾸준히 매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참여 신청해 주시고, 또 매수하실 때마다 이렇게 매수 인증글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서로 힘이 되면서 꾸준히 이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 참여하시는 분의 리스트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참가를 하고 기간은 뭐 본인이 정한 기간들이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얼마인지를 제가 리스트로 해서 자신도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적립식 투자로 한다라는 것을 좀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리스트를 한번 조만간에 만들 테니까 자신이 또 거기 리스트에 있는지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또 없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은 참 재미가 없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하락장이 있으면 또 다시 모두가 웃는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